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예상했던 대로 자신의 방탄에만 치중하고 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태도나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 주변의 상황을 보면 또 대통령실 주변을 보면 이재명은 사실은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송미령입니다. 이 송미령 농림부 장관입니다. 이 송미령을 장관으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을 다시 유임을 시키면서 이재명이 자신이 보기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더라.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탕평 인사다. 협치에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당은 지금 1인 시위에 나섰고 민주당도 송미령을 왜 임명을 하느냐. 소위 양곡법에 대해서 또 다른 농민 관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던 이 송미령을 임명을 하게 되면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느냐. 이런 식입니다. 임명을 하긴 했지만 곧 철회할 수 있다. 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철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면 이건 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완전히 쪼개지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아예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령이 직접 아마 이재명에게 이 양곡법이라든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입장을 바꾸겠다. 공개적으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여기에 맞추겠다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송미령이 그렇게 자세를 바꾸는 것, 이건 비겁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통합이냐. 이게 지금 이재명이 또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지금 협치하는 것처럼 이 국민 통합을 하는 것처럼 이 쇼를 하는 용도로 송미령을 쓰려고 한 것인데 이게 자살골이 된 것이다. 또 송미령은 소위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장관이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떠벌리면서 송미령을 유임시킨 것은 또 무엇이냐.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서 지금 사기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을 하는 모두가 싫어하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송미령을 임명한 것은 자살골이었다. 노동부 장관에는 민노총 전직 위원장을 임명을 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 이 민간인 안규백을 임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동티가 나게 될 겁니다. 보훈 인사고 이게 인사라는 게 장관 인사는 간단하게 이게 탕평이 되고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내공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게 적절한 선택이었느냐 이 선택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합의가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이런 결정은 못합니다. 송미령을 가지고 지금 통합쇼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동티가 난 겁니다. 곧 국방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도 동티가 나게 될 겁니다. 다 하고 싶은 것이죠. 송미령은 그동안 소위 진보당이나 민주당이 주장해온 이 농민들, 이 농민 그러니까 농업을 망치는 것이죠. 양곡법이라든지 이 농업사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이 송미령을 유임을 시키게 되면 이 부분을 송미령은 자세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장관 더 해보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딜레마가 된 것입니다. 이건 여당 내도 분열이 되는 것이고 야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살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어제 서둘러서 김민석의 이 청문회를 앞두고 좀 여론을 돌려볼 생각으로, 여론을 좀 반대 여론을 무마해 볼 생각으로, 또 자신이 나토 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그동안의 사실은 민주당의 이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나토 회담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척을 지게 된다. 이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무마해 보려고 이 부랴부랴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동티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김민석이 이게 해명이 안 되니까 오늘은 또 부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장모를 끌어들였습니다. 김민석은 지금 해명이 안 되면 전처를 끌어들이고 현처를 끌어들이고 장모를 끌어들입니다. 자식들을 끌어들입니다.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증거 제출 버팁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하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느냐? 증인 채택 안 된다라는 식입니다. 장모에게 빌렸다라고 합니다. 또 부인이 장모에게 가서 빌렸다라고 합니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김민석은 이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자기 지금 돈 구리인데 그 다음 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 아파 찬스입니다. 자녀 스펙을 쌓아준 것, 입시 스펙을 쌓아준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서류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떠넘깁니다. 장모도 등장하고 전처, 현처 모두 다 등장합니다. 이런 식은 버티지 못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지켜보자 이런 식인데 지켜봐도 끝은 분명하다. 이건 검찰 수사로 가게 될 겁니다. 고집하게 되면. 수사로 가게 될 것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제가 참 국회의원 자격이 안 되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김현이 검찰이 사건 배당이 된 것을 언론에서 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무슨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검찰은 배당이 되면 이제 조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 조사에서부터 많은 지금 언론 보도, 많은 지금 김민석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검토를 합니다. 그게 수사 착수입니다. 소환을 꼭 해야 수사 착수하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게 있죠. 소위 법사위원장입니다. 이게 추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잠시 전에 오늘 오전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회의장 주재로 26일 본회의를 열겠다라고는 했습니다.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이 상임위 배분이 끝나야 의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이 추경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강경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다시 돌려줘라.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이 맞다. 다른 것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좋다. 여당이 가진다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경 전혀 협조할 수 없고 상임위 전혀 협조할 수 없고 본회의 협조할 수 없다. 할 테면 해보라.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테면 해보라. 민주당 지금 이 부분도 강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거 계속 강행하게 되면 이 전체를 이재명 정권의 초반, 이재명이 자기 방탄을 가리기 위해서 협치, 통합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추경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빚을 탕감해주고 13조 현금 살포하는 것이 지금 경기 부양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도저히 협조할 수 없다. 일단 법사위 위원장 이것부터 지금 정상적으로 되돌려라.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혀 이재명과 민주당이 전혀 지금 이 전국, 꼬여있는 전국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꼬인 정국입니다. 이걸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이죠. 이 김민석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배당을 바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을 지금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이 공수처에서 심우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심우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직무유기, 뭐 자녀 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트집을 잡아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 사건 배당도 했고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지금 민주당은 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당권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와 박찬대가 소위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과격파냐 이런 겁니다. 오늘 정청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인파이트고 박찬대는 아웃사이드다.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이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해치워 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스톱을 시킨 것은 자신의 재판이 일부 중단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해서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100년 대계의 이런 일을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국민 여론 한번 듣지 않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느냐. 곧바로 이재명이 스톱을 시켰습니다. 지금 검찰 부분도 이재명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이 기소 수사권 분리, 검찰을 아예 없애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을 지금 직접 건드려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김민석에 대해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지금 걸려있는 게 있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저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나서게 되면 저 재판 속개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느 정도 겁박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을 어느 정도 겁박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개딸을 비롯해서 강경파들은 뭐 곧장 끝낼 듯이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이재명이 이 모두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심우정 검찰을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이 막가파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이게 김민석 사태가 조국 사태와 너무나 닮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예상했던 대로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에 대한 경험은 당연히 없었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균형 감각도 없고 인사를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자기 방탄은 또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인사들을 합니다. 이게 동티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민석, 송미령 뭐 앞으로 계속해서 저 국방부라든지 노동부에서도 동티가 나게 될 겁니다. 이 장관 인사, 내각 인사라는 게 또 총리 인사, 대통령 비서실 인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각 집단별로 모두 자기가 한자리 하고 싶은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균형감을 잡고 수습해 가면서 다독여 가면서 어느 쪽으로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은 통합과 뭐 국정 쇄신과 이 뭐 탕평,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고 이재명의 욕심은 자기 방탄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법치를 무시하는 이게 범위가 넓게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 설득력이 있는 그런 길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 둘씩 이제 동티가 나면서
이재명 정권이 총체적 난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